공항에서 2대의 소방차가 뿌리는 아치형 물길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없습니다. 전 그냥 비행기를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왜 비행기를 씻기는데 소방차를 동원한 걸까요? 사실은 씻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가끔 물대포를 장착한 소방차가 착륙하는 비행기를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줄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물축포는 꽤나 아름다운 광경이죠.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비행기를 정성껏 샤워시켜주는 이 모습을 왜 못 본 건지 궁금해하고 계신다면 그건 이 축하쇼가 자주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축하쇼가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죠. 우선은 이 전통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약간의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오래된 해양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전 첫 해외여행을 떠나는 대양 항로선은 소방선과 예인선이 뿌리는 물대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새로운 목적지로 항해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첫 항해를 마치고 도착하는 배도 같은 방법으로 맞이하곤 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예외였지만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행기를 맞이하려는 생각은 90년대 솔트레이크 시티 국제공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국제공항에서 은퇴를 앞둔 델타항공의 조종사들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작별의 물주기를 조우했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물축포는 수년간의 근무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물축포는 베테랑 조종사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운항 노선의 새로운 목적지로 처음 날아갈 때 또는 그 반대로 비행기가 목적지의 마지막으로 도착할 때도 하죠. 특정 공항에서 비행을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항공사들도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환영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과 같은 주요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대회에서 우승한 국가대표팀을 태운 비행기 또한 애정과 축하의 샤워를 받으며 착륙합니다. 은퇴하는 기장을 위해 축포를 준비한 것이 아닌 한 조종사는 축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종사는 승객들에게 축하하는 환영 행사가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객들은 불이 켜진 소방차가 비행기에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기장이 은퇴하는 경우에는 많은 동료 조종사들은 이 가슴이 따뜻해지는 서프라이즈를 선사하기 위해 기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항 당국에 몰래 알립니다. 물축포를 준비하기 위해 소방서는 항공교통관제소와 협력하여 비행기에 대한 정확한 착륙 시간과 유도로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소방차들은 보통 유도로의 양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세 소방차가 중앙에서 만나는 삼각형 모양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소방차는 75m 상공에 약 11,000리터의 물을 뿌립니다. 약간 물낭비처럼 들릴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사실 물대포와 다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소방관들에게 좋은 일이거든요. 이는 신입 소방관들이 연습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모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여 비행기 근처에서 탑승하는 승객들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물축포는 꽤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보이고 또 의미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항공과 관련된 전통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첫 단독 비행 후 셔츠 자락 자르기. 첫 단독 비행은 모든 조종사들에게 중요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첫 단독 비행이란 학생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고 교관의 도움 없이 여러 번 이착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마치고 나면 새내기 조종사는 교관이 셔츠 자락을 잘라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진출입로로 이동합니다. 이 전통은 교관이 학생 뒤에 앉아서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주의를 끌기 위해 그들의 셔츠 자락을 잡아당기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보를 전달할 헤드셋도 없었고 선실 안은 너무 시끄럽기에 학생에게 말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셔츠 자락을 자르는 것은 교관들이 새내기 조종사들을 믿으며 이제는 셔츠 자락을 잡아당길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조종사는 그때부터 혼자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공학교에서는 셔츠 조각을 명예의 전당에 전시해두기도 합니다. $100짜리 햄버거 먹기. 조종사들의 은어로 $100짜리 햄버거란 스릴을 위해 어딘가로 날아갈 때 되는 비행기를 의미합니다. 저는 지금 거대한 여객선이 아닌 작은 전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조종사에게는 비행 자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목적지나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지역 내에서 다른 공항까지 왕복 여행을 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빌리는 값은 보통 $100 정도였습니다. 왜 그곳에 갔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조종사들은 아주 비싼 햄버거를 먹으려고 라고 하곤 했죠. 오늘날 그 햄버거는 $100가 넘지만 특별한 목표가 없는 비행의 속어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 모임의 팬케이크 아침 식사. 이건 $100짜리 햄버거 스토리랑 비슷합니다. 좀 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점만 빼면요. 자가용 비행기의 조종사들이 모여서 하늘 모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함께 비행하며 목표 지점으로 착륙하는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모이거나 본격적인 조종사들만의 축제 같은 규모가 큰 행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소하게 아침 식사로 팬케이크를 먹는 자리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서 얻습니다. 비행 전 의식. 당연하지만 조종사들은 비행 공포증이 있는 승객들만큼 비행을 앞두고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몇몇 변화들은 조종사들의 기분과 집중력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만큼이나 기분과 집중력이 중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조종사들은 항상 같은 비행 전 의식을 따르곤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의식이란 이륙 전에 장비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면 똑같은 음악을 듣거나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을 주는 음식은 조종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나 똑같이 작용합니다. 게다가 늘 먹던 걸 먹으면 조종사들이 하늘 위에서 아플 일도 없죠. 비행 전 비행기 앞에서 사진 찍지 않기. 이것은 사실 미신에 가깝지만 많은 조종사들이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조종사가 어떤 기자에게 임무 직전에 사진 찍는 것을 허락했었다는 도시 전설이 있는데 좋게 이야기하자면 그 비행의 끝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조종사들이 비행 전에 실제로 자신이 사진에 찍히는 대신 기자들에게 자신의 모자를 빌려주고 기자들이 사진에 찍히도록 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도 미신을 피하려고 하는 편이신가요? 나무를 두드리시나요? 검은 고양이를 피하시나요? 비행기 좌석에 앉기 전에 침을 뱉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륙하기 전에 절대로 하늘을 가리키지 않기. 당연하지만 날씨가 나쁠 때 비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승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조종사의 일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날씨가 비행 자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항공편이 완전히 결항하기도 하는데 결항은 조종사의 전체적인 일정과 근무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미신이 생겼죠.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이륙하기 전에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날씨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을 때 태양과 대화하는 행위는 좋은 날씨가 계속 유지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미신도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어디서 유래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의 비행을 버터처럼 매끄럽게 하려면 뭐든 찬성해요. 비행기에 코 만지기. 조종사들은 보통 비행기와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별명을 지어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한 가지 행운의 의식으로는 비행기에 코를 쓰다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나 고양이에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감사함을 표시하거나 또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달라는 의미에서 하기도 합니다. 다만 승객들은 비행기의 코를 만질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의 코와 최대한 가까운 부분을 만집니다. 안전벨트 표시 등을 켜기 전에 문지르기. 난기류는 비행 경험의 단골 손님입니다. 너무 많은 공기 분자를 빠르게 통과하면 작은 흔들림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많은 승객들은 그 느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조종사들은 그 두려움을 멀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표시 등을 켜기 전에 조종사들은 그 버튼을 조금 문지릅니다. 난기류가 지나가고 다시는 그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은밀하게 문지르죠. 정말 과학적이네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